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코스피 매도 행진을 이어가던 외국인은 지난 5월부터 순매수세로 돌아섰고 코스피 지수도 급상승했습니다. 달러 약세와 증시 부양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가 2027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90조 7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3배에 이르는 파격 전망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업 UNAI는 공모가를 15,000원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모가 희망 범위의 상단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이 64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지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이라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타점을 잘 잡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 잘 파악하시고요. 아울러서 결정적인 순간에 타점 정확하게 포착하는 방법 생생하게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초보부터 고수까지 덩달아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 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이 등 모든 불법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타점 스냅샷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또 상승 마감지였습니다. 사실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 가깝게 올라서 3,020선 넘긴 채 마감지였습니다. 3,020선을 돌파한 것은요,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5월 이후 지금까지 코스피 상승률 무려 16.47%에 달하더라고요. 코스닥 역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란히 1%대 넘게 올라서 790선 위에서 마감지었다라는 부분. 달러 신뢰도가 급격히 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고요. 외국인 수급에 좀 우호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야기도 외국인 순매수에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이 좀 완화되면서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강보합 마감지였고 그 흐름 그대로 좀 우리 장에 옮겨가게 되면서 반도체 투톱에 자금이 좀 쏠리는 모습. 그 안에서도 앞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맥쿼리 측의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상향될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지만 26만 원 목전에 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3,000피 훌쩍 넘겨서 마감됐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장중 내내 이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이게 추경안 통과 때문인지 진짜 외국인 수급 때문인지 아니면은 오늘 반도체랑 화장품이 좀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글로벌 대비해서 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앵커님이 궁금해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다 반영이 된 네.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4번 만에 드디어 우리나라 증시가 3,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3,021.84%, 83포인트죠. 1.48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들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유동성의 힘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행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오전장 시장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 시작했었을 때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오늘도 3,000포인트를 못 넘기고 다음 주로 우리가 미뤄야 되나 이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급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서 우리 딱 짚어주셨던 것처럼 전일자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자가 휴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스토리도 있긴 하겠지만 HBM 시장을 넘어서서 HBM4 차세대 HBM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세가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소비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는 주요 골자들이 좀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에 대한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든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를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그 안에서도 유통과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좋았죠. 뭐 이마트, 현대백화점, 뭐 편의점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의류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더블 모멘텀이 발생이 된 거죠. 일단은 중국 쪽에서에 대한 점유율 부분이라든지 성장성 스토리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주들 전반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점진적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3,000포인트 한 번 딱 찍고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서 13,000포인트를 좀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찌됐든 뭐 이번 주에 우리 타점 스냅샷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주 안에는 3,000포인트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그 약속을 또 지킬 수 있어서 뭐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상승세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요 포인트들 하나씩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농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스갯소리로 통곡의 병마냥 이제 앞선 두 차례에서는 3,000을 못 넘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2021년도 12월 28일 이후에 첫 돌파가 좀 나아졌죠. 상당히 조금 역사적인 하루를 같이 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탁금이에요, 예탁금. 자, 2024년도 12월 24일에 예탁금이 50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64조, 65조로 예탁금의 증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간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 정도 시장 속도가 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과열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열 국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한 번씩 잊혀질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들도 사실상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과열 국면과 지금의 과열 국면의 성격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쉽게 말씀해서 질이 좋은 과열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탁금에 대한 증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빠릅니다. 그죠? 자, 그와 더불어서 예탁금이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 뭐죠? 한편으로 신용이죠. 신용 규모 역시도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시장에서 무시하고 달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더라고 하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했었을 때 그 브레이크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매수하지 못했었던 좋은 종목군들. 내가 이 종목을 올라가는 동안에 못 잡았어. 근데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실적 시즌에 들어서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게 가격 조정이 될지
기간 조정이 될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유동성에 대한 풍부한 자금력이 현 시장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요 종목군들 한 번씩 한번 좀 돌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아쉽죠. 늘 아쉬운 종목 또는 가장 아픈 손가락을 꼽자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전은 밀리지 않을 것이다. 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글로벌 자금의 패시브 성격의 자금 자체가 삼성전자를 빼놓고 우리나라 증시를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 흐름들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이고, 다만 여기서 그동안에 SK 하이닉스가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작년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4만 8,500원입니다. 거기를 훌쩍 넘어서서 25만 원, 26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들을 100% 삼성전자가 가지고 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기존보다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회복이 될 거야, 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갖춰갈 거야라는 스토리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뭔가 왕과 같은 왕의 기한이 한번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픈 손가락이 2차전지죠, 여러분들. 오늘 나왔어요. 야, 오늘 드디어 반등이 나왔네요. 반등다운 반등. 그리고 오랜만에 잠깐만 지수를 끌어올리네? 라고 할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군들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순환매 관점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지수를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부 종목군들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섹터를 한 번씩 들어올리는 우리나라 시장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매가 오늘도 2차전지 쪽을 반영을 좀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조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줘야 돼라고 했었을 때 선결 과제는 뭐다,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의 컨센이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론 어떻습니까? 기조 효과가 반영이 된 실적 컨센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좀 나아질 거야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러한 모습들을 정확하게 넘버로 2분기 실적을 보여주면서 업황에서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코스닥 지수의 상승 동력으로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 자체, 순환매 관점으로서의 2차전지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 자체가 상당히 다 좋았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종목은 사실은 우리 타점스넷에서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또 히든 종목으로도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때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것들이었죠, 여러분들? 소비 괜찮을 거다. 그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이제 6.18 쇼핑절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나라 K뷰티의 실적 성장성이 나쁘지 않았어요. 데이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소비가 붐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K뷰티의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시장에서에 대한 인기 부분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 그죠? 실리콘투 이러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워낙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드리면서 2분기 실적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자,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는 종목 모멘텀 플레이를 우리가 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2분기 실적의
컨센이 잡히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입할 때 여러분들 막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한 시간을, 여유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냥 HTS에서 아니면 우리 타점 스냅샷을 이 시간에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다 MTS 하시잖아요. 핸드폰 열어보셔가지고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실적 컨센 탭이 있으실 거예요. 그 탭에 딱 들어가서 컨센이 잡혀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 실적들만 확인을 해봤었을 때 1분기 실적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종목들만 선정을 하셔도 물론 뭐 급등하는 종목, 뭐 상한가 가는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시장 수익률 그 이상의 뭐다 여러분들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 타점 스냅샷에서 핵심 종목만 잘 컨트롤 하셔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색깔들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4시, 5시까지 타점 스냅샷 항상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오후장 들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자, 요 부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괜찮았죠? 그죠? 제약바이오주들,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신약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새롭게 부각이 되는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그와 더불어서 AI 쪽과 관련한 이제 뭐 보로노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같이 진행이 됐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상승 동력을 만들어줬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의 바닥권에서에 대한 급등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행복한 시장을 만들었던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되돌려 보면서 다음 주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의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단은 우리가 오매불만 기다렸고 누구나가 다 원했었던 3,000포인트 드디어 우리가 구경을 했어요. 그죠? 안착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마 오늘 3,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2,900선으로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에 대한 심리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외국인들이 5천억이 넘는 매수세가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확실히 외국인들이 글로벌 타 시장과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을 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렇다고 되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꺾이기 전까지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상반기에 이 상승이 하반기에 기대감들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는 과정에서에 대한 브레이크, 올라가는 과정에서에 대한 브레이크, 상승하는 과정에서에 대한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가 항상 어디서 걸린다? 실적 시즌에서 걸릴 수 있는 가능성들도 염두에 두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굳이 포모를 느끼시기보다는 충분히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충분히 실적을 반영을 하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해보시게 되면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역사적인 한 페이지 6월 20일 3,000포인트를 구경을 하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위바위보도 원래 3-4번 하잖아요. 우리 시장 역시도 3번 만에 시원하게 3,000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을 보면서 외국인 수급과 추경안 통과를 통한 유동성의 힘을 그대로 느껴갔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지만 한켠으로는 분명 과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금 긍정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과열 국면보다는 지금의 과열 국면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만약 추후에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부분. 사실 이 이야기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할까요? 어닝 시즌을 또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옥석 가리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펀더멘털이 좀 튼튼한 종목을 잡아야 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2분기 실적까지 잘 찍힐까요? 그 부분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바로 실전 트레이딩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목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 아닌가 싶습니다. 매크로 측에서 영업이익 3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바로 생각나는 게 밸류체인 한미반도체잖아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공략을 해주셔서 상승률 되게 많이 챙겼거든요.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얄궂습니다, 시장이. 우리가 그동안에 수익률을 막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중소형 종목군들을 언급하고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소형 비중보다는 시장의 대표주, 업종의 대표주를 꼽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의 트렌드, 시장의 유행이 무엇인지 항상 잘 따라다녀야지 우리에게 익숙한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면서 간략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색깔들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까지도 말씀드렸어요. 뭐 특별한 주제가 바뀌진 않습니다. 자, 신정부 모멘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장이 막 밀려. 4월달, 5월달, 이게 도대체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시장이 하루하루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죠. 잠자고 일어나면 뭐야, 뭔데 바뀐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바쁘게 바뀌었을 때 그때 당시 우리가 봤던 게 뭐였죠? 트럼프의 SNS 늘 봤습니다. 자, 간밤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했대? 간밤에 또 X에다가 또 어떤 글들을 올렸어. 막 이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을 찾기 바빴다. 시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신정부 들어서는 대선 기간, 선거 기간, 그리고 신정부가 새로운 정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 해드렸죠? 자, 이제 트럼프의 SNS는 보지 마시라. 아침서부터 현재 신정부가 과연 어떠한 정책을 내보내는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시장에 답이 나올 겁니다. 오전장의 수익률을 결정을 지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의 줄기를 도대체 누가 끌고 가는 건데, 방향성을 누가 끌고 가는 건데, 누구의 입김이 가장 센 건데, 이런 것들의 시장의 반응들이 굉장히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니문 기간 내에서 신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까먹지 말자. 아셨죠?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글로벌리하게 뭐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일단은 7월 달 초가 되면 뭐가 있죠,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종료입니다, 여러분들. 종료가 다가옵니다. 7월 8일이죠. 과연 그때 트럼프가 공언했던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시장에서 조금은 좀 밑으로 보는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좀 됐죠. 타코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장에서 바쁜 표현들을 쓰고 있는 상황들인데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세계 1위 국가로서의 그 강력한 모습들을 다시 보여줄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후자에 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분쟁, 서로 지금 미사일 날리고 그 먼 거리를 통해서 전면전이 시행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로 미사일을 쏘가면서 주요 시설들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죠? 오늘 전쟁 관련된 종목군들 거의 다 대부분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 유가에 대한 변화 흐름들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가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유 또 그런가 보다. 또는 전면전까지에 대한 리스크는 확실히 없구나. 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더불어서 설령 무력 충돌이 세게 발생이 됐었을 때 정말 종국의 흐름들로 놓고 갔었을 때 과연 이게 엄청난 글로벌 정치 지형 이 부분들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슈일 것인가. 이것들에 대한 크기들을 냉철하게 평가를 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에 대한 이벤트 역시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반영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만큼 현재는 각각의 우리나라 국내의 이벤트와 국외의 이벤트가 우리나라 증시를 다 밀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흐름에서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말 시점에서의 우리가 접근을 했던 종목들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다 좋아요. 뭐 CS윈드 정도 빼고 나서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구루드랩, SOS랩 이거 다시 올라가고 있죠. 다음 주 월요일이면 여러분들 뭐 나오죠? 로보택시 이야기 나오고 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6월 12일쯤에 출시할 거야, 선보일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좀 미뤄졌죠. 그래서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일론 머스크는 자기 계정을 통해서 놀라울 만큼의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시장을 깜짝 놀래킬 만한 이야기들을 할 거야 라고 지금 공공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SOS랩, 프런티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뭘 뛰어들었다? 아마존도 뛰어들었다. 그죠? 기존의 사업자, 구글 위버 이거 그다음에 테슬라의 로보택스 그다음에 아마존까지 뛰어드네? 잠깐만 시장이 새롭게 커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의 성숙한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죠, 여러분들? 하나의 피자가 딱 있어요. 파이가 있습니다. 그럼 나눠 먹잖아요. 그죠? 나눠 먹잖아요. 나눠 먹기 바쁘거든요. 성숙한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막 개화되는 산업에서 경쟁자들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새로운 사업자들이 뛰어든다는 거는 그 산업이 확장의 크기가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경쟁자가 뛰어드는 그 시장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에 따라서 주가가 받아들이는 크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SOS랩에 대한 주가 탄력도 너무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달바글로벌 너무 좋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8.3%더 이상 올라왔습니다. 1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달바글로벌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너무 여전히 좋잖아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한전산업, 태웅, G2파워 여전히 우리가 시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자, 6월 달 들어서서 현재까지 6월 20일 현재까지 우리 상승률 현황들을 보시게 되면 몇 개? 24개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하루에 한 개 이상은 수익을 실현시키면서 가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종목 한미반도체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리 또 앵커님께서도 딱 짚어주셔가지고 한미반도체 잘 갔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한번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미반도체 차트 흐름들이거든요. 사실상 6월 달 들어서서 안 움직였어요. 답답할 정도로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5월 달 지수 올라올 때 한미반도체 도대체 뭔데? 이거 옛날에는 한미반도체 했지 5월 달, 6월 달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한미반도체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죠? 뭐 흔히 얘기하게 되면 지난 한미반도체 HBM의 초기 상승 때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테크윙 막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를 막 끌어올렸었던 때였잖아요. 그때 소위 얘기하게 되면 물려있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관심이 없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을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언제 들어갔냐? 876, 87, 87,000원대 들어갔습니다. 오늘 종가가 거의 한 94,000원 정도에서 끝났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97,000원, 98,000원, 99,000원대까지 변동성들을 보여줬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여러분들? 앞서서도 제가 시황 때도 말씀드렸죠. 자, HBM3E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HBM 시장을 봤다. 그리고 AI가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만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요 며칠 동안 어떤 얘기가 나왔냐? HBM4 이야기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미반도체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자,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공장 증설을 하고 있어, 착공하고 있어. 이게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뉴스가. 오늘 뉴스화가 돼가지고 언론사를 통해서 시장에 전체적으로 전달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뭐죠? HBM3가 딱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폰 뭐 12, 13, 14, 15, 16 이렇게 쓰듯이 HBM도 지금 숫자 놀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거기에서 공정 단계 자체가 막 바뀔 때 가장 적절하게 빠른 시간 안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장비주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접근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게 이러한 차트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한번 우리 SK 하이닉스가 아닌 한미반도체의 실적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이 좋아. 이슈도 좋아. 하지만 지금 시장은 뭐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7월달, 8월달 되게 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2분기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다음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실적 확인하고 가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컨센이 좋게 잡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미반도체의 1분기와 2분기의 실적 컨센이거든요. 자, 1분기 실적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별로 안 좋죠.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왜? 뭐죠? 뭐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들?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는 부클로징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 1년 동안의 모든 비용들을 다 털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단기순이익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시장에 컨센을 맞춰주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4분기에 다 떨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직전 분기에 대한 QOQ 기준으로 그죠? 잘 안 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직전 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도 중요하겠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어떻죠, 여러분들?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도 696억이었는데 지금 940억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도 안정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눈에 보이시는 차트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여러분들 어때요? 좀 짧아서 이게 추세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작년도의 고점과 대비해서 쭉 추세선을 이어보시게 되면 고점은 낮아지지만 최근에 이러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이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그런 포인트들이 잡히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한미반도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 한미반도체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뒤에서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핑거 스토리 이런 것들 매매 포인트예요. 실전 트레이딩입니다. 뭐
오늘 핑거스토리 올라갔나요? MBT 말고는 올라간 게 없을걸요? 그죠? 자, 보자고요. 오늘 MBT 정도가 컨텐츠 관련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만들어준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추세가 잡힐 거야 이런 것들 몰라요. 그리고 핑거스토리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죠. 빠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중소형 종목군들이 비일비재한 모습들입니다. 그 날짜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급등세를 만들어줬지만 그 다음의 움직임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시장의 성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당일 트레이딩을 통해서도 6%대에 대한 좋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뭐 1년 가져갈 거야, 2년 가져갈 거야, 3년 가져갈 거야.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반면에 시장에 내가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인마이 포켓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잡으실 줄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투자자들은 나는 이게 가장 좋은 주력 기술이야 라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여타 다른 매매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스킬들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어떠한 시장이 와도 하락시장이 오든 횡보되는 횡보장이 오든 상승하는 지금과 같이 상승을 하는 이러한 상승장에서도 다 수익을 내실 수 있고 안정적으로 내 계좌를 관리하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는 가장 올바른 길을 이 타점 스냅샷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뱅크웨어 글로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심지어 뱅크웨어 글로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런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죠,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근데 스테이블 코인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드디어 통과가 돼가지고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숨겨진 게 있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 이거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일반 사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마존, 뭐 월마트 이런 데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가지고 결제에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준비하고 있어.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한 발 떨어져서 이야기를 했던 한국은행마저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되면은 해외 쪽에서에 대한 이슈는 반감될지언정 우리나라가 아직 시행을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때리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었을 때 그때가 정점일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1차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고 2차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테마군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LG, CNS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지금 단일가 거래가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크지만 그런 종목군들이 단일가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부에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들을 보여줄지언정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은 여전히 상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냐, 변동성들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할 거냐, 정말 추세를 가지고 끝까지 가볼 거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종목. 여전히 NHN, KCP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종목군들도 제가 우리 밑에 하단에 나오는 노란톡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주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내가 손을 딱 대서 트레이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섹터, 동네, 색깔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가감없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가 되시는 거예요. 프로가. 그죠?
나 저 주식 잘 몰라요. 처음부터 주식 잘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뭐 저라고 뭐 주식을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은 여러분들 공부로 되는 게 아니죠. 제가 공부라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뭐다? 실전입니다. 사회과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사실은 시장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자, 모의 투자로 여러분들 익숙해져 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지론에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모의 투자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사이버잖아요. 사이버머니라고, 사이버머니. 여러분들 한 게임 맞고 많이들 치시죠? 그죠? 그죠? 내가 고박을 쓸 것 같아.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예. 그런데도 그냥 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모의 투자 때 이런 형상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실전에 내 돈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그때그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의 투자로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이 익숙해지는 것뿐인 거지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제 의견하고 다르신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어찌됐든 뭐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고, 자, 그다음 종목 YC캠도 있었고요. 뱅커글로벌 또 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추세로 먹지를 못할 것 같아. 근데 이 섹터가 뭐예요, 여러분들? 대장이야. 여전히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변동성 활용해서 또 매매하고 또 매매하고 또 매매하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딱 키핑을 해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ITIG도 마찬가지겠죠. 스테이블 코인, 금융 플랫폼. 자, 그 다음에 대한해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트렌드 매매잖아요. 시장이 빠지네? 뭘로 빠져 도대체?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잖아요. 첫날. 아무도 몰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잖아요. 첫날에는. 그죠? 이게 무슨 뭐 서로 미사일이 될지 전면전이 될지 아니면 핵을 쏠지 공포의 극대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막 2%, 3%씩 빠져버리고. 근데 그 사이에서 내 종목군들이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한쪽에서 벌어줘. 이런 매매들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게 여러분들 주린이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내가 대응을 하실 줄 아셔야지 어디 가서 나 주식 좀 해 라고 하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 구자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 쭉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SOS를 매매해드렸던 내역들 다 보여드리죠. 이런 것들 6월 12일 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내가 매매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내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6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이렇게 매수 매도했던 내역들까지 그냥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 실전 교보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 기술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시간이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빠졌죠. 원전주들 엄청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 원전주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신재생에 힘을 싣고 있지만 글로벌은 원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근데 오늘 왜 급락 나왔을까요? 원전 관련 종목군들. 뭔 얘기 나왔죠?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을 봤더니 뭐예요? 신재생 쪽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혀 있는데 원전에는 예산이 없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춤하죠. 그동안에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들 퉁 빠지고 대장이라고 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티 같은 경우가 한 1, 2% 정도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전히 생각은 바뀐 건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원전을 우리나라에서 지어가지고 성장을 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원전을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5월달, 6월달 시장을 끌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글로벌이거든요. 글로벌에서 원전에 대한 스토리들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시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어도 방향성에 꺾임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종목군들을 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이겨내고 가는 게
주도주고 상승 추세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 내 종목이 빠졌네. 원전이 끝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자, 내가 생각을 했던 그리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이 원전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그러면은 지금의 눌림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것인지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에너토크 똑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원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가 숱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핵심 종목으로 수사인더스트리 이런 종목군들도 말씀드리면서 당일자의 상승 흐름들. 그리고 오늘 로봇주 좋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지 마세요. 어제 핵심 종목으로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에브리봇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리봇. 에브리봇이 오늘 뭐 급등했어요. 이게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로봇주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최영도 전문가가 타점 셈션에 나와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에브리봇을 왜 들고 나왔을까?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을 다 움직였죠. 왜 움직였을까요? 순환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미리미리 길목을 잘 지키신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시장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 3,000을 넘어서서 그 다음 지수 때까지 우리는 주도주를 가지고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리뷰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대형주의 상승세 굉장히 눈에 띄죠. 대표주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대표주 한미반도체로 하루 만에 10% 이상의 수익률 냈다라는 부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주 수요일 밤 8시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저희가 꿀팁뿐만이 아니라 좋은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앞서서 살짝 흘리듯이 이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따 더 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거 눈치 잘 챈 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유, 참 제가 이거 핵심적으로 뭐 바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앞서서 언급드렸죠.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아요. 자, 2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뭐죠, 여러분들?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AI 시장 지금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고객사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가 가져갈 수 있는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더에 대한 기대감들 유효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되면 약간 서운했죠, 우리가. 4월달, 5월달에 너무 서운했어요. 근데 그 서운함을 이번 실적 시즌에 만회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지금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 일시적으로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지지 라인으로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와주면 너무나 고맙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1차적인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2차 목표가를 원하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노란톡 안내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은 21선 자리 잡고 있는 8만 4천 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핵심 종목 한미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저희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였고요. 2분기 실적 개선 및 고객사 다변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HBM4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더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죠. 1차 목표가는 11만 5천 원이고요. 손절가 8만 4천 원입니다. 2차 목표가 히든인데 히든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도 함께 하시면서 성투하시면 좋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